얘들아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잖아. 문제에서 관계식 두 개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11이 나와야 돼. 그 다음은 여섯 번째랑 여덟 번째는 5대 8이 나와야 돼.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마지막 지문이 뭐야? A20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정형적인 그냥 일반항 공식 알고 있니? 일일이 나열하기 싫으면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등차 수열의 n번째를 알려주는 공식을 써봅시다. 바로 뭐 해야 돼? 해보자. 일반항 작성. A에는 몰라요 더하기 몰라요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적는 건 기본 습관이야. A 플러스 n-1d라고 두자.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 출제자가 준 것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돼. 첫 번째. 야, 세 번째 11이야. 그럼 세 번째가 11이라는 건 n에다 3 넣으면 3이죠. 해보자. n 3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d겠니? 그치? 그럼 a 플러스 2d가 몇 나와야 되니까 출제자가 좋아하는 숫자 10이 나와야 돼요. 대단하다. 오케이? 그 다음 냅둬 그냥.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이번에는 비례식인데 비례식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 자, 앞부분, 뒷부분. 근데 어쨌든 천자를 바라보면 6과 8이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뭐 해야 돼? 이건 두 번 대입해야 돼. 그럼 얘들아 A6는 그냥 바로 그냥 대입하자. n에다가 6 대입한 수야. 그럼 A 플러스 5디겠니? 돼. A8 몇이야? A 플러스 7D? 얘네다 8 넣었니? 그러면 보장이 된다? 5대 8. 이 비례식에 보장되는 수를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중학교 수학이죠?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다를 따져보자. 그럼 내항의 곱은 안쪽끼리 곱하면은 5a 플러스 35d가 나오겠지? 감산 좀 하자. 외항의 곱은요? 8a 플러스 40d 좋아요. 왼쪽으로 몰빵해서 나열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3a 빼기 5d는 제로. 자, 근데 아까 전 단계에서 a 더하기 2는 11이고 이만큼은 0이니까 둘 중에 통일하기 쉬운 게 뭐냐면 a겠죠? a를 3배하기 편하겠지? 연립할 준비하자. 자, 밑줄을 3배. 오케이? 4로 맞추기 위해서 그럼 3배 하면 3a 플러스 6d는 33. 양변을 살짝 더하면 d가 나옵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잠깐만 빨리 써볼게. 잘못됐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5d랑 같고 더하면 d는 이거 표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야? 왜 A6과 A10인데 왜 나는 8로 적었을까요? 이 8을 얘네요. 문제 조건이 10이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 뭐 되겠어? 9D.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이 살짝 바뀌는 얘들아 잠깐 사고 걸렸어요. 사고야. 빨리 가자. 45D. 오케이? 그리고 왼쪽으로 이어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5d는 0꼴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거 3배 하면 3a 플러스 6d는 33. 양변을 더하면 숫자가 이뻐져요. 오케이? 11d는 몇 나와? 33. 그럼 d 하나당 가지는 수는 3. 그럼 d를 작은 쪽에 대입하면 둘 중에 작은 거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 그럼 d에다가 여기 작은 수에 대입하면은 a는 몇 나와요? 5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항의 두 부분을 구했어. 두 부분. 그럼 a 플러스 n-가 완벽할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n- 정리하면은 5 플러스 n-1의 3이 나와요. 정리까지 하면 3n 플러스 2가 나와요. 이게 뭐 일반항 an이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었지? 20을 물어봤었잖아. 그럼 20을 대입하면 마지막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럼 a20은 60 플러스 2에서 62. 오케이? 이건 단순 상수예요. 이거는 뭐 진짜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발상의 전환도 없어요.
그냥 발상이 다르게 있어요.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작성하고 시작하세요. 과감하게 작성한다. a 플러스 n-1이. 자, 이번 문제. 이번 문제도 거저 준 거죠. 혹시 특수각을 잘못 대입했나? 다시 이번 틀리신 분들은 특수각을 잘못 대입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세요. 의 그래프라는 주입니다. 지나는 점이 있으면 대입한다. 자, 문제 보니까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 더하기 4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이동하면 6분의 11, a를 지나. 이쪽 a는 몇이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문제의 구조가 써 있어요. 이렇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일단 뭐가 나왔지? 가만히 두지 않고 평행이동이란 말이 붙었어. 자, 그럼 평이동 시켜야 되니까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평이동 무슨 뭐죠? 그 문자를 바꾼다야. 자, 그 문자를 바꾼다. 이동량의 부호 바꾸면서 x 빼기 2분. 이거 알죠? 알지 사람아? 회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 좀. 여기다 대입해보자. 뭐 어떻게 됩니까? y는 코사인 괄호 열고 4분의 파이 괄호 열고, 왜냐면 x랑 묶여 있는 거라서 x 자리를 2분의 대입할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전개 맞았습니까? 전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합시다. 그럼 얘가 지금 이동식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나야 하는 점이 있었으므로 6분의 11,a. 그럼 지나는 점을 이제 뭐하자? 단순 대입이에요. 대입해보자. 자, 그럼 x 자리랑 y 자리에 차례대로 대입해봐. 자, y 먼저. y. 그러면 a는 맞다. 코사인 열고 각도 안쪽 4분의 파이 6분의 1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야. 자, 근데 요거 분수끼리 뺐으면 너희가 할 수 있잖아.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을 빼는 거니까 6분의 8. 그럼 6분의 8로 바뀐 것에 4분의 파이 곱하면 약분 되니까 2가. 여기도 약분 되니까 3분의 1. 그럼 3분의 1 파이 되는 건 알 수 있거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a는, 자, a는이야. 코사인 붙어있는 어떤 각 3분의 1 파이 더하기 4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지. 따라오니? 일단 뭐 하는데? 내가 몇이었더라를 떠올리면 돼. 몇이었더라? 코사인이 60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 더 나와요. 따라서 a는 2분의 1 더하기 3 통분하면 되니까 2분의 1 풀까요? 어디서 잘못된지 설명을 잘 들으세요. 너희 얘기가 완전 다르지 않을 건데 너희가 잘못된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괄호를 안 주어서 이동을 시켰다든지 대입할 때 전개해버렸다든지. 전개하면 더 복잡해져요. 참고로. 오케이? 좋아요. 자, 3번도 거저주는 문제. 아, 근데 물론 3번 여러분들이 시그마에 익숙해졌으면 거저주는 문제. 시그마에 익숙해졌을 때만. 얘들아, 저거 다 일일이 더 할 거니? 시간 남아들면 더 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노가다하기 싫으니까. 시그마 사용입니다. 시그마 기호 사용하는 문제예요. 참고로 이거는 시그마 K제곱 공식이라고 배우겠습니다.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공식. 자, 문제 보니까 얘들아, 다음 수열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더하라. 다시 한번 문제 나오는 건 first부터 20th의 합이에요. 근데 그 보기문 읽어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5 쉼표로 끊어. 2의 제곱 더하기 10 쉼표로 끊어. 3의 제곱 더하기 15 쉼표로 끊어. 되겠지. 자, 언젠가야? 언젠가. 초점. 20의 제곱 더하기 100이야. 그럼 얘를 더하는 게 일단 문제 의도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진짜로 더할 거야? 아니야. 바로 주어진 긴 식을 시그마로 압축할 거야. 압축해보자. 이거 어떻게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니? 얘들아, 이런 것들을 더한다, 저런 것들을 더한다, 저런 것들을 더한다를 더하기를 생략해주는 기호가 있어요. 더하기를 생략해주는 기호 시그마입니다. 자, 근데 시그마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시그마 하기 위한 구성인물. 아래 끝, 위 끝, 옆에 있는 거. 시그마 옆에 있는 일반항도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혹시 이거 일반항 보이니?
혹시 여기 점점점에 들어갈 n's 혹시 안 보여요? n번째 규칙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일반항은 추측과 계산을 해야 돼요. 뭐겠니? 이런 꼴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n번째를 대표로 한번 적어봐. 뭐겠어? 바로 n의 제곱 쓰면서 더하기겠죠. 왜냐면 여기 앞에 것만 바로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변수를 n으로 잡으면 n의 제곱 쓰죠. 따라옵니까? 뒤에 거는요. 자, 앞에 거랑 뒤에 거 따로야. 성현이 몇? 5M 좋아요. 이렇게 좀 되죠. 아다리를 맞추면 되잖아. 앞에는 제곱수만 나열돼 있잖아. 앞부분이야. 뒷부분은 5, 10, 15, 5씩 증가하니까 5N이겠지. 이해됐니? 이렇게 일반항 일단 추측을 먼저 하는 게 1단계였어. n번째 되는 규칙성 이거죠. 궁금하시면 1, 2개 보세요. 1, 2개 보세요. 3, 2개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일반항 작성했지? 그 다음 뭐 하는데? 그 일반항한테 시그마를 장착해주면 돼. 자, 시그마 장착이 다음 단계야. 그럼 일반항을 써준 다음에 우리 합하고 싶으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시그마 일반항을 붙인다. nl 플러스 5n. 이사님. 근데 얘들아, 시그마로 붙일 때는 수학자들은 주로 n보다는 k를 선호하는 관습이 있어요. k. 그래서 이거 k로 좀 바꿔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얘들아, 다시 n보다는 주로 k를 좋아하거든요. n보다는 k요. K를 바꿀게요. 똑같은 거야. K는 아니 비슷한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의 일반항을 올린 뒤에 아래 끝과 윗 끝을 너희가 원하는 수로 적으면 돼. 출발지는 몇이야? 1부터 출발이야. 얘부터 출발이니까. 자 마지막 번호는요? 윗 끝이 될 수는 20이죠. 20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항으로 한 번에 줄여서 말하면 시그마 한다는 소리구나.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기호로 적으면 자 시그마 K1부터 20까지의 K제곱 플러스 5K가 답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 뭐 하면 돼? 시그마 공식을 쓸 준비하면 돼. 자 시그마 공식 두 개 있었죠?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시그마의 분배부터. 자 시그마의 분배해보자. 그럼 시그마를 분배시키면 시그마 20까지의 K제곱 5배의 시그마 K겠죠? 밑끝은 20이고요. 주로 아래 끝이 1이면 생략합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시그마 공식을 머릿속에서 가져와야 돼. 자 시그마 K제곱부터 일단 처리해볼까? 뭐였죠? 시그마 K제곱 6분의 손이 읽고 있니? 6분의로 적혀줘. 6분의 윗끝 플러스 1 더한 거. 자 윗끝 플러스 1 더한 것 40이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5배는 냅두고, 자 더하기 5배 냅두고 여기만 바꾸면 돼요. 시그마 K. 시그마 K 공식 2분의였죠? 2분의 윗끝 플러스 1 윗끝과 윗끝 플러스 1 됐습니까? 시그마 K 공식 쓰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앞에 거는 6으로 나떨어지는 걸 최대한 찾자. 자 짝수니까 2 나오고 앞에 거 10 줄이며 21의 3은 약분이니까 7이고요 70이라고 읽고 41 곱하면 돼요. 아니면은 순서를 바꿔서 7 곱하기 41 하고 10배도 돼. 곱하기 순서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41 곱하기 7하고 10배 하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20을 짝지으면 10이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210이라고 말하면 되고 210의 5배까지 다 곱하면 1050? 간단되니? 앞부분과 뒷부분 별도로 조사하는 겁니다. 앞부분, 뒷부분. 그럼 이제 더하면 돼서 따라서 정답이 자 빼보니까 3920 나오더라고요. 3920.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 K 공식은 이럴 때 쓰는구나를 받아들이세요. 아, 더하기 싫을 때. 더하기 싫으면 시그마라는 편리한 공식이 있으니까 시그마에 올려놓고 계산을 공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민트 이해됐어? 네. 맞췄어 이거? 네. 잘했어. 시그마 K 공식 하네. 자 4번. 저희 4번 있잖아요. 저거 그 시험 보기 전에 복습할 때 시그마 눈에 잘 안 보이면 단순히 나열해 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근데 4번은 그냥 더하기 답 아니에요? 아니 4번은 왜 각각을 나열한 뒤에 빼거나 갑자기 다른 수가 없습니까? 4번은 왜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번은 그냥 시그마의 의미만 알면 돼요. 시그마의 뜻. 자, 얘들아, 어떤 수열이 첫 번째가 4를 뱉어낸다고 치자. 자, 4를 뱉어내는 수열이야. 소라나, 물 먹고. 첫 타임을 들으면 안 돼. 저 화장실 이거 먹어가지고. 이따 갔다 와. 이따 기다려.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3주, 9.5주. 대부분 근데 수학이 마지막 날인 건 감사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수학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올해는 심지어 주말까지 계속 월요일. 이제 와도 마지막 날 아닌가요? 딱 이만쯤이 집착할 시즌이에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은 조급한데 근데 놀고는 싶고 약간 그 중간 타이거든요. 이해돼요? 저희 금요일이 마지막 대부분 학교가 고2는 다 마지막 날이 있어서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하는 게 쓸데없겠지가 아니라 배워가는 게 있구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자. 첫 번째, 4번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시그마의 의미를 알고 있니가 문제의 질문이고요. 시그마 뜻. 자, 첫 번째는 4라고 치자. 그럼 시그마 뭐 하래? K가 1부터 20이 28이 될 때까지 바로 열고 A2K 플러스 1이 52가 될 때 구하라는 게 뭐야? 이때 요구하는 것 시그마 아래 끝은 1이고 57까지의 AK야. 자,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의심하는 거죠. 지금 시그마 안쪽에 있는 게 구체적이야? 아니,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몰라. K공식도 안 되잖아. 시그마 K공식이 안 되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의미를 따져보는 거예요. 의미. 오케이? 첫 번째 뭐 하는데? 첫 번째는 3가보다 1이면 돼요. 1하면 4. 근데 이거 펼치고 싶지 않나요? 얘를 펼쳐야죠. 시그마를 펼치자. 어떻게 돼? 정의를. 최초의 수를 한번 대입해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대입해보세요. 아래부터. A2 더하기 A3가 튀어나오게 돼요. 1항을 대입하면 A2 플러스 A3. 그 다음은 1을 올리면서 대입하면 다음 등장을 예반하면 암산대로 1을 대입, 이제 2 대입하면 되잖아. 이게 곱하기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첨자가 2배 되는 거니까 첨자 A4, A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 되겠지 하면서 마지막 번호만 대입해보는 거야. 마지막 번호는 28 아닙니까? 그럼 28을 그냥 각각의 항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56 더하기 A57이 마감돼요. 마감되는 거죠. 그게 52가 된다는 의미예요. 믿었습니까? 그러면 펼치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아주 기본형. 이거 기본형이죠. 기본형. AK요. K가 있는 토로시. 그럼 이거는 그냥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쩝쩝쩝 57까지 더하라는 소리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더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다 56이에요. 오케이? 펼쳐보니까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완전 겹치지 않나요? 이거랑 겹치잖아요. 이게 돼? 겹친다는 표현 이해되니 바라나? 얘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얘 안에 얘들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이게 안 되지 마? 아, 산업파 진짜 1, 2, 2, 3, 2, A1 더하기 그러면 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만 더 대주면 되는데 그게 적혀있습니다. 그럼 더 하면 돼요. 자, 5번 합시다.
근데 5번은 틀린 이유가 아마도 그 A를 잘 못 구했을 것 같아. B는 잘 구했는데 A. 근데 5번은 주제가 뭘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나마 주제를 붙이면 최대 최소 주기예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최대 최소 주기라는 개념. 이건 당연히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뭐 해야 돼? 자, 최대 최소는 주로 뭘까? 사인을 1로 잡거나 말수를 잡을 때 또는 코사인을 1하는 말수를 잡을 때가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건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주기는요? 주기는 그거 있잖아. 그 긴 거 있잖아. 긴 거. 김선생님 봐요. 그걸 잘 때가 좋겠는데 긴 거 있었어. 자, 그러면 그걸로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지금 fx가 2배 사인의 괄호 열고 3분의 파이의 x 플러스 3 a 그리고 더하기 b를 그려봤더니 자, 그래프 그려져 있어. 어떻게? 올라 내려 올라. 너 왜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연장하면 다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적인 정보가 있다. 첫 번째, 여기 4쯤이야. 여기 4. 그 다음은 여기 2분의 3쯤이야. 저기 2분의 15쯤이야. 이런 식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싸한가요? 왜 귀여워서 보이지? 몰라. 얘들아, 상태가 일단 그려져 있어. 괜찮니? 그럼 첫 번째 보이는 거. 이 그래프의 주기. 그렇죠? 주기를 찾아봐. 주기라는 건 그래프가 반복되는 최소 마디예요. 최소한의 마디를 찾아봐. 좋아요. 얘들아, 지금은 꼭지점 여기로부터 내려 올라 묶으면 이거 지금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간에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라서 여기를 주기로 보면 되겠다. 믿었습니까? 대표로 보기 쉬운 게 여기예요. 요 반복되니까. 그럼 여기에 간격은 계산해 보면 몇 나오죠? 빼면 되니까 2분의 15를 여기서 빼면은 이 길이는 6. 그래서 지금은 주기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주기가 6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주기가 6이라는 건 사각함수 그래프에 어디랑 매칭이 돼야 돼? 매칭되는 곳.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 bx 말하는 거야. bx. 그럼 지금은 그거 쓰면 되죠? 그럼 3분의 파이분의 이 파이 하면은 이거는 근데 너무 정직하게 잘 나와요. 6 나오죠. 번분수 정리하면 6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주기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이는 시선은 뭘까? 주기가 6인 거는 잘 구해지네. 뭐겠어? 그나마 최대값. 얘들아, 이거 최대값 어디까지 찍어요? 최대값? 4를 찍고 있죠. 자, 그럼 이 사인 함수가 최대값을 4를 나타낸다는 건 바로 최대값을 검사하는 방법은 사인 덩어리가 각도까지 포함해서 1이 될 때랑 2일 때 둘 다 따져보면 돼요. 근데 어차피 2배 당할 거잖아. 2배 당할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1을 넣을 때 더 커지겠죠? 이해됐어요? 최대값은 몇이라고 불러야 돼? 최대의 검사법은 2 플러스 b겠죠? 2 플러스 b인 거 이해돼? 얘를 1로 잡으면 곱하기 하고 더하기 되면 y까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걔가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라겠지. 그럼 벌써 b는 나와요. b는 2. 그쵸? 자, 그럼 b는 구했다고 치자. 근데 아마 a를 못 구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a를 구하는 수단이 뭘까? 수단. 지나는 점을 대입한다. 맞아요. 왜냐? 지나는 점을 대입할 거거든. 근데 지금 지나는 점을 대입하기 쉬운 거야.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지금 이 지점은 좌표로 읽으면 2분의 3,4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2분의 3,4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보자. 오케이? 가보자. 대입한다. 자, 시작. 2 사인 괄호 열고 3분의 파이 괄호 열고 2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아까 구했었잖아. b는 아까 구했잖아. 몇이었죠? 2. 그게 4에 들어맞아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이 식을 정리해보자. 그럼 이게 같아지기 위한이야? 이항을 시켜서 정리하면 결국 이거 이항하면 빼기 2니까 2가 되고 나누기 2하면 사인 앞에 있는 수 나누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3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겠지. 숫자가 바뀌면서 1이 될 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이 1을 뱉어낼 때가 언제지? 를 생각해야 돼요. 자, 사인이 1을 뱉어낼 때 언제예요? 90도? 잘했어요. 그것만 있나? 그것만 있나요? 사인이 1을 뱉어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 개가 있죠. 자, 보자. 그러니까 사인 3분의 파이 어쩌고저쩌고 A. 얘가 1이 되는 수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치환해보자. 자, 이 각도 안쪽을 내가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t. 자, 그럼 치환해서 읽으면 사인 t는 1이 되는 수를 검사하면 되는 거야. 복잡한 식은 치환하면 보기 좋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런 t는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찾아낼 수 있죠? 뭐 하면 되니까? 그래프 그리기 들어가죠. 그래프 그리기. 사인의 그래프는 기본형이 사인 t는 올라 내려 올라. 필요하다 싶을 땐 더 그리면 돼요. 올라 내려 뾰족하다. 내려 올라.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1을 뱉어낼 때가 언제야? y가 1이 될 때. y가 1일 때는 가로 1지 그러면은 여기도 1이 될 때고 여기도 1이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언제일 때? 너희가 아까 말했던 거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가 될 때 1 나와요. 자, 근데 점프해서 여기일 때 점프 여기일 때도 1 나오겠지. 여기는 몇으로 가야 돼? 여기 2분의 5파이가. 왜냐면 주기만큼 가고 한 칸 더 움직이면 되니까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여러 가지 나와.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요 t가 요 t인데 이 t가 여기 t야. 그럼 t가 이만큼일 때랑 이만큼일 때 검사하면 돼. t가 2분의 파이 거나 2분의 5파이거나 필요하면 더 해보면 돼. 더. 근데 t는 뭐였죠? t는 복잡해 보이는 요 덩어리가 t야. 자, 그러면 얘를 되돌리면 3분의 파이에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a가 이게 될 때, 즉 2분의 파이가 될 때랑 2분의 5파이가 될 때를 여러 번 따져봐야 돼. 자,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이거 한번 전개해볼래? 전개가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를 바로 안쪽에 전달해봐.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a 파이 a지만 a 파이라고 읽게. 3분의 a 파이야. 9파이라는 a야. 자, 그러면 요거가 2분의 파이랑 들어맞는다를 식 세우면은 이때는 a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나와? 뭐가 나오죠? a가? 0 나오죠. 왜냐면 이게 되려면 같아서 되려면은 2분의 파이 이항한 다음에 서로 약분시키면 a가 0이죠. 근데 문제도 뭐라 했으니까 양수 a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뭐 해봐야 돼? 다음 가능성 내가 다음 가능성 얘랑 같을 때 한번 해봐야 돼. 따라오니? 그럼 몇 나오겠어?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 서로 같도록 해봐. 그럼 2분의 파이 이항하면은 3분의 a 파이가 2파이가 되면 되겠지. 이게 되니? 2분의 파이 날린 거야. 자, 그 다음은 3을 곱하고 파이 나눠주면은 a가 몇인지 나와요. 바로 3 곱하고 a 파이를 나누면 6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제일 작을 때는 6입니다. 쌤, 다른 거 아니고 봅니까? 다음 거 해보면 더 커지겠지. 근데 문제에서 최고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6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a는 6, b는 2에서 답을 4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6번 가보자. 6번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줄 컷이긴 한데 바로 자 한글로 읽어줄게. 합친 상태에서 일반항이 되기 위한 이 중간 과정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합이 먼저일 때 다시 한번 출제가 합친 거 줄게. 각각은 몇이야? 자 각각을 물어보는데 합친 걸 왜 줬을까?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죠? 기호가 있는데 기호. 합에서 일반항으로 바꾸는 유리한 공식. 뭐였죠? 발음하면서 외우세요. 발음. 뭐죠?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자, 이것 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SN한테 SN-1을 빼면 뭐가 된다? 일반항으로 자동 바뀐다야.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좀 많이 잘 외워주세요. 자, SN 빼기 SN-1은 일반항이 보정된다. 물론 2 이상일 때만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계산 문제거든요. 문제가 뭐라고 돼 있니? AN과 B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두 개, n제곱짜리랑 2n제곱짜리. 근데 구하라는 마지막 기준은 뭐야? A10과 B10이 같을 때. 일반항끼리 같을 때니까 이거는 합공식에서 빼면 두 번 쓰면 되겠죠, 두 번. 오케이? 알았어, 빨리 하자. n제곱 플러스 kn. 자, bn의 합친 정도가 그냥 출제가 준 문자대로 따라가면 2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다고? A10과 B10이 같아질 때를 구하고 싶어. 그럼 걔는 일반항이잖아. 그럼 일반항을 알고 싶은 거지. 따라서 뭐 해야 돼? 각각을 바꿔줘야지. 물음표 하면서. 오케이? 그럼 해보자. 첫 번째. AN의 총합을 SN이라고 지정해보자. 자, 서레이션 SN 이라고 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SN이 주어진 경우니까 뭐 할 수 있니? SN 빼기 SN-1 공식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SN으로 취급하면. 오케이? 해보자. 자, SN 빼기 SN-1 계산해보자. 몇 나오니? 계산 두 번 해야 되더라. 자, SN n제곱 플러스 KN 빼기 SN-1 n에다가 n-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n-1 집어넣어. 어떻게 돼? 좀 길어지겠어, 얘들아? 오케이? 계속 끝까지 밀고 가자. 자, n제곱 플러스 kn에서 자, 괄호 안쪽을 정리해줄게. 자, 완전 제곱식이네.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에다가 kn 빼기 k kn 빼기 k. 얘들아, 이거 암산이라 너희가 해야 돼, 이거. 자, 앞부분과 뒷부분을 뺀다고 치면 사라지는 게 있나? 있죠? n제곱 n제곱 날라가요. 그쵸? 그 다음은 kn 날라가니 kn kn. 그럼 남아있는 것만 마이너스를 붙이듯 나오면 되겠지? 자, 그러면 2n 빼기 1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게 뭐라고 주장하면 된다? 그 얻어진 식이 무엇이다? 일반항이라 하면 돼요. 장착하면 되는 거. 합에서 한번 뺐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BN의 총합이 이만큼이래요. 그럼 또 뭐 하면 되겠어요? 그 합쳐진 정도를 미지수죠. 마치 S라고 쓰면 돼요. S. 얘를 SN이라고 두면 SN 빼기 SN-1 하면 일반항이 돼요. 오케이? SN 빼기 SN-1 보자. SN-1. 자, 해보자. 자, 2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에다가 빼자. 여기 n자리에 n-1 대입 방식.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그럼 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안쪽을 정리해보자. 분배 법칙 해보자. 2n제곱 그치?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암산 따라오니? 암산 좀 하자. 전달. 오케이? 자, 그러면 얻어지는 식이 있죠. 사라지는 거 지우세요, 빨리. 너 완전 똑같네. 사라져.
오케이? 순서를 바꾸면 여기에 마이너스 2n과 저기에 마이너스 2n도 완전 사라져요. 오케이? 이쪽에 1도 완전 사라져요. 순서만 잘 바꾸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식을 적으면 뒤에 남은 수를 9 바꾸면 4n 빼기 4가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면 돼? 일반항이 된다. 일반항, 즉 BN이라고 쓰면 돼. BN. 괜찮습니까? 다 왔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일반항 걸러냈고 여기도 일반항 걸러냈어. 그럼 이 AN과 저 BN이 문제에서 A10, B10이 같대요. 10을 넣어요. 맞아요. 따라서 끝났어요. 나. 그럼 A10과 B10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 이거 A10은 일반항을 바라보면서 10 넣은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10 띄우세요. 10의 2배 빼기 1 19 네. 19 플러스 K. 여기는 B10 10을 집어넣은 결과 40 빼기 4 36 서로 같은. 오케이? 그럼 이때 되어지는 수가 나온다. K 몇입니까? 네? 17.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계산이 좀 길어 보이지만 원리 설명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원리 설명 때문에. 바로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이 보장된다라는 유명한 사실. 오케이? 태연아 괜찮니? 좋아요. 힘내. 6번 잘 맞췄네요. 얘들아 7번은 주기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가 있으면 사용한다. 얘들아 주기의 사용법은 뭐였지? 근데 주기의 사용법을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주기 어떻게 사용해? 성현아, 네. 주기의 사용법 알아? 주로 문제 쓰이는 주기를 사용한다. 바로 뭐였지? 반복되는. 그 반복되니까 뭐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민서야, 주기 사용법 알아? 주기를 주로 쓸 때 언제 사용하지? 소란이 알아? 주기 사용법. 구하라는 수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숫자를 낮추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주기는 숫자를 낮추는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가족권은 뭔지 보여? 가족권의 해석은 뭐예요? 모든이야.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다. 이거의 해석은 뭐죠? 한글로 읽으면 이건 뜻이 뭐야? 이거의 뜻. 주기가 같다요? 아니야. 성현아, 제가 앞으로 볼 때요. 나 지금 이거 네. 괄호 안쪽의 수랑 괄호 안쪽의 수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죠? 이 차이 나죠. 이 차이 나잖아요. 주가가 두드려 보면 주기요. 주기가 일하는 걸 보장해 준 거예요. 주기가 입니다. 2개짜리예요.를 보장해 준 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조건은 뭡니까?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들어가면 fx는 결정이 된다. 사인을 넣은 수. 사인 파이 x야. 자, 사인 파이 x. 자, 근데 그럼 이 사실과 저 사실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얻어내시오 f 6분의 49. 얘를 얻어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뭐 할까? 괄호 안쪽의 수가 너무 크지 않나? 6분의 49면 너무 크지 않아요? 여기 사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주기라는 걸 허락받았으니까 두 칸마다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F 6분의 49는 뭐 하면 돼? 괄호 안쪽을 조작해도 된다고. 괄호 안쪽을 조작한다가 이게 성질이에요. 바꿔도 된다 이걸로. 왔다 갔다. 그럼 지금은 주기가 2니까 2씩 여러 번 빼요.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근데 내가 649는 이거 가분수 꼴 대분수로 바꾸면 몇과 몇이야? 한 8점 자가자가 아니야? 다시 6분의 49는 8점 자가자가자. 그럼 8점 자가자가니까 한 번에 8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주기의 4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49라는 건 낮추면 빼기 8하면 몇이에요? 빼기 8. 6분의 6분의 1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가능하다. 주기 함수는 숫자를 여러 번 대입한 게 똑같아진다고요. 반복되니까. 그러면 두 개씩 계속 빼면은 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F 6분의 1은 계산 가능하죠? 얘부터는 계산 가능하죠? 6분의 1은 2랑 마이너스 사이에 들어가니까 6분의 1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잖아. 그치? 따라서 뭐 하면 돼? 조건에 들어가는 수익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F 6분의 1은 6분의 1 넣은 결과야. 그럼 6분의 1 넣은 결과는 사인 6분의 1파이 아닙니까? 사인 6분의 1파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 뭐 하면 돼? 해석하면 돼. 이게 몇이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구하라는 걸 조작하셔야 돼요. 6분의 49는 너무 크네? 왜 구하라고 했을까? 아, 주기가 일하는 건 주기만큼을 여러 번 더해도 여러 번 빼도 일정하다는 게 보장된 거라서 지금은 빼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한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아는 수가 될 때까지 빼는 거예요. 좋습니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실제 가실 거니까 한 문제만 더 하자. 8번 문제가 제일 쉬웠죠? 8번 문제 가장 쉬웠다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8번 문제는 왜죠? 넓이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그때 너의 생각을 한번 들려줄래? 넓이 공식 어떻게 써? 사인 법칙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넓이 공식 자체라는 건 있어요. 그럼 넓이 공식은 사인 법칙이랑 관련이 없어. 다른 거예요. 넓이 공식은 2분의 1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에요. 사인 끼인각 하면 되는 거죠. 사인 끼. 오케이, 이거 쓰면 돼요. 해보자. 2분의 1 몰라요 AB에다가 끼인각은 사실 못 오니까 요게 6루트 2가 된다라고 식재로 되는 거 맞니? 근데 사인 45도는 특수각이고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미리 곱하면 4분의 루트 2 AB지. 근데 이게 6루트 2가 되려면은 루트 2 나누고 4배 4배 하면은 AB가 나오네. 24. 그쵸? 근데 주어진 게 뭐니까? A 더하기 B는 11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었고 구하라는 것은 제곱 더하기 제곱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줄 테니까 이거 구해봐 느낌이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에 변형 쓰면 되죠. 곱변. 바로 합의 제곱에서 제곱을 시키고 뺀다. 합의 제곱에서 뺀다. 2AB.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 11의 제곱 빼기 2배의 24. 그럼 11의 제곱은 121이고 121에서 48분 되니까 나가서 120 빼기 48. 74. 오케이? 그냥 넓이 공식 한쪽 컷이 그냥 한쪽. 제가 뺄셈이 틀렸어요. 자, 쉬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